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중요한 방법, 첫 번째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 두 번째 Method of Least Work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Force Method라는 그룹에 속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 우리말로는 변형일치법이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Method of Least Work. 또는 Least Work Method, 우리말로는 최소일법,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Force Method라고 부르는 방법에 속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Force Method라는 게 어떤 이런 큰 방법들의 그룹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ce Method에 속하는 이 방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redundant 또는 redundant force라고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redundant force 없이도 redundant라는 말에는 부정정력이라는 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정력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정력을 어디에 넣어서 푸느냐 하면은 우리가 compatibility, 이퀘이션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결국 이 리던던트를 푸는 거죠. 그죠? Force Method는 그러니까 부정정 구조 해석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Force Method에 속하는 그 방법들은 다 redundant라는 것을 미지수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compatibility equation에 넣어서 푸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정 구조물, 즉 우리가 부정정 구조 해석을 위한 대상물은 일반적인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만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조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구조 해석 또는 문제를 푼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반력을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력으로부터 내력을 계산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부재, 멤버죠. 멤버 안에 있는 충력, 그 다음 전단력,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밴딩 모먼트, 힘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필연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오직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추가의 방정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정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하나의 방법으로서 Force Method는 redundant force라는 것을 미지수로 도입을 해서 문제를 이제 정정 구조 해석같이 풀고 그 다음에 redundant force를 마지막에 compatibility에 넣어서 그 미지수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반력과 내력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여기서 제가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두 방법들이 푸는 과정은 사실 거의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차이점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에서
우리 부정정력을 도입한 다음에 어떤 처짐 또는 어떤 곳에 갭의 변이, 그죠? 트러스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 부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멤버를 임의로 커팅을 하죠. 커팅을 해서 그것에 부정정력을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된 부정정력을 풀 때 우리가 결국 갭에 대한 컴패티빌리티 이퀘이션을 쓰게 되는데, 그때 계산해야 될 처짐, 그죠? 또는 가끔 회전각, 우리 그런 것을 계산을 할 때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니트 로드 메소드. 물론 다른 처짐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컨시스턴트 디포메이션 메소드에서는 가장 궁합이 맞는 적합한 방법은 유니트 로드 메소드다. 단위 하중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두 번째 방법, 메소드 오브 리스트 워크는 이 리던던트 포스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계산합니까?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카스틀리안의 두 번째 정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처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짐이 컴패터블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컨시스턴트 디포메이션 메소드나 메소드 오브 리스트 워크에서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처짐을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우리 유닛 로드 메소드, 단위 하중법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카스틸리아노의 두 번째 정리를 사용한다는 것, 그것만이 차이점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떻게 됩니까? 적용의 기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오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차이점을 설명을 더 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풀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사용할 문제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휨 부재죠. 휨 부재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래서 이렇게 양단이 모두 힌지로 서포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하중은 8kN/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터는 물론 이 우리 평면상에서 단위 길이당 8kN, 8kN이 작용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길이는 수평 부재의 길이는 5m, 수직 부재는 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꺾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각이 바뀌지 않는 강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절에 대해서 이미 배웠겠지만, 여기는 한마디로 어떤 힌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각도는 유지가 된다. 두 부재 사이의 각도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EI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휨 강성은 수평 수직에 다 모두 같은 값을 쓴다. 컨스탄트.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특별히 EI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숫자로 제시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반력을 구한다든가 처짐을 구한다든가 할 때 특히 반력을 구할 때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가 않죠. 처짐을 구할 때는 물론 EI를 알아야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부분의 이름은 A, B, C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가지로 이름 붙이도록 하고, 자,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노트가 있으시면 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기록을 하시고 계속 다음 방법을 설명할 때도 같은 예제를 쓰니까 이 문제를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부정정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정정 차수는 우리 degree of indeterminacy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부정정 차수. 부정정 차수는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력이 어떻게 됩니까? 수직, 수평, 반력 다 미지수고, 수직, 수평, 반력 다 미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빔하고 다르게 수평 반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계산 결과로서 알게 되겠지만 그 수평 반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제 미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우리가 지점 반력 성분이 미지수고, 갖고 있는 방정식은 몇 개죠? 네, 3개입니다. 그죠? 평면이기 때문에 수평 힘의 합은 제로고, 수직 힘의 합은 제로고, 그 다음에 모먼트의 합은 또 제로여야 됩니다. 모먼트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3개의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개의 미지수, 이 시점에서 수직, 수평, 반력 2개 미지수, A점에서 수직, 수평, 반력 2개 미지수, 그래서 총 4개의 미지수. 그러나 unknown, 그러니까 리액션이 4개, 그러나 갖고 있는 이퀄리브리움 이퀘이션은 몇 개다? 3개. 그래서 결국 우리 초과하는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부정정 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첫 번째로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를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방법 예제로 들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consistent deformation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쓰려고 그러냐?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유니트 로드 메소드라는 거는 어떤 처짐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정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유니트 로드 메소드와 컨시스턴트 디포메이션 메소드를 결합한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컨시스턴트 디포메이션 메소드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죠. 그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부정정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부정정 구조물이 뭐 정정 구조물로 그냥 바뀌면 우리가 부정정 구조 해석이라는 게 뭐 특별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정 구조물로 바꾼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지수를 하나 두고 바꾸겠다, 그 뜻입니다. 그때 미지수를 우리가 리던던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구조물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꿉니다. 오리지널 구조물,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정정 구조물입니다. 자, 이
차이는 무엇이냐? 두 개 사이의 차이는 이 점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수평의 어떤 지점이 하고 있는 역할, 수평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풉니다. 풀고 그 대신에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힘을 하나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 힘은 이 A점에서 뭐겠습니까? 이 지점, 반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지점으로서 역할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롤러로, 지점을 힌지에서 롤러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돼요? 힘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그것을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리던던트. 리던던트라고 부릅니다. X는 리던던트다. 그러면 우리 원래 스트럭처에서 모르는 하나의 반력을 마치 이제 외력같이,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내는 거죠. 내고서 그 대신에 이 구조물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정 구조물이 됐습니다. 왼쪽에 두 개의 미지수, 그죠? 수평 반력, 수직 반력 두 개. 여기는 뭐만 있습니까? 오른쪽에 A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직 반력만 있고, 수평 반력은 미지수의 힘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그러면은 뭐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힘으로 바꿨구나. 반력을 힘으로 바꿨구나. 그죠? 그 대신 구조물은 이제 정정 구조물이 됐구나.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리 이 X를 모르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구조물을 비교해서 뭐가 차이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A점이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즉 우리가 이 구조물을, 즉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원래 스트럭처와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려면 그 조건을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ompatibility equa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atibility는 원래 부정정 구조물을 정정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같이 부가해야 되는, 원래 거와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방정식이 되겠다. 그게 compatibility equation입니다. 그럼 compatibility equation은 한마디로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델타,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쪽에서 이게 얼마큼 움직인다 그랬을 때 그 델타라고 그러면 델타는 A점에서 델타는 제로다. 그래서 요거를 A점에서 델타니까 A점이라고 여기 불렀죠. A점에서 델타는 제로다. 요거를 같이 부가, 즉 같이 첨부해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원래 오리지널 스트럭처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과제가 되고, 그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우리 옆에 있는 처짐이나 뭐 위아래로 처짐, 이거는 수평 처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꼭 처짐이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뭐 수평으로도 처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짐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각각 따로 놓고 계산을 한다. 뭘 계산하냐? 이 처짐을. 그럼 뭐냐면 첫 번째, 이 8kN, 즉 여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도 원래 기본적인 하중은 당연히 작용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똑같지 않습니까? 8, 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에 의해서 이게 뭐 힘을 하면 이렇게 벌려질 것 같죠? 그러면 델타 A 쪽에 무슨 A점에 이렇게 처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X라고 여기 반력을 뒀죠. 이것이 또 작용을 해서 또 이게 처짐이 생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누르면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질 테니까 X는 당연히 당겨오는 힘이 돼야 여기서 처짐이 이 8이라는 하중에서 나갔다가 다시 X가 안쪽으로 잡아당겨야 델타 A가 0이 될 거다. 그거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간 우리는 X, 즉 리던던트를 바깥으로 잡았습니다. 플러스 방향입니다. 결과가 이제 X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금 전에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각각 처짐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짐을 이제 계산하는데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그렇죠. 단위 하중을 가했을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처짐 계산하는 방법, 단위 하중을 이용을 해서 처짐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처짐은 이쪽 X라는 리던던트와 나란한 델타 A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트 로드를 어느 방향으로 가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 우리가 구하려고 처짐 구하려고는 델타 A랑 평행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해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문제를 제외하고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스텝으로 유니트 로드를 우리가 가했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다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죠.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는 우리 부정정역과 진짜 하중이 다 이 8이라는 하중이 가해지고 있지만 계산을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리던던트만 가해지는 건데 리던던트 가해지는 거 계산 또 8에 의해서 처짐 계산 모두 다 유니트 로드 메소드에는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의 유니트 로드를 가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유니트 로드를 우리가 가할 때 뭐를 계산합니까? 이 부재는 휨 부재죠. 휘는 부재입니다. 휘는 부재이기 때문에 빔이라든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는 프레임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런 휨 부재에서는 우리가 축력, 축변형은 좀 무시를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밴딩, 그죠? 밴딩입니다. 밴딩. 그래서 모먼트를 갖고 계산한다. 축변형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다면, 그죠?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다면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축변형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스트럭처에서는 축변형이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안 일어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휨 부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먼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먼트만 계산을 해도 된다. 그러면 단위 하중, 요 1이라는 게 지금 유니트 로드다. 그래서 단위 하중은 뭐냐? 양쪽에 다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중, 진짜 8이라는 하중에서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가 바깥으로 쳐지는 거 계산할 때도 유니트 로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니까 이게 사용이 되고, 즉 유니트 로드를 가했을 때 여기 우리 문제 구조물에 모먼트가 계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방향으로 리던던트가 작용할 때 처짐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유니트 로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 모먼트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이게 하중이에요. 유니트 로드가. 그럼 반력 계산을 이제 하게 되겠죠. 반력 계산은 당연히 이쪽으로 반력은 얼마입니까? 우리 수평력은 1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길이는 4m죠. 그죠? 그래서 이 짝힘의 모먼트니까 돌아가는 짝힘 모먼트는 4입니다. 근데 이쪽은 5 길이가 5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방향 이쪽으로 돌아가는 모먼트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되고 우리가 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유니트 로드를 우리가 집어넣어줬을 때, 유니트 로드를 집어넣어줬을 때 우리 어떤 힘의 상황, 즉 반력의 힘의 상황이 되고,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밴딩 모먼트를 계산하면은 수평, 수직, 밴딩 모먼트 보죠. 그러면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수평 부재의 좌표축은 x1,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직 부재의 좌표축은 x2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편하죠. 그러면 우리 밴딩 모먼트는 여기서 보시면은 5분의 3 이 힘만이 이쪽으로 쭉 가면서 모먼트를 발생시키죠. 1이라는 건 모먼트 발생 안 시키죠. 왜냐하면은 이 부재와 어떻게 돼요? 나른한 힘이다. 나른한데 바로 이 점에서 작용하니까 모먼트 암의 길이는 제로. 그래서 모먼트 발생을 일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5분의 4에 의해서 쭉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x1이 증가하면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데 직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선형으로. 그래서 우리의 식은 5분의 4 x1.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수평형으로 1. 우리가 가해줬던 유니트 로드 하중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쭉 늘어나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값이 1이잖아요. 그리고 x2로 쭉 늘어나니까 이 방정식은 x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모먼트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밑에서의 모먼트 방정식은 죄송하네요. 소문자를 우리가 써주죠. 유니트 로드에 한 건. 그래서 소문자 m, 소문자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진짜 하중이 가해졌을 때 밴딩 모먼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중은 이렇게 8kN/m인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반력은 여기는 1을 우리가 가했을 때 반력이었죠. 이 빨간색으로 써있는 거. 네, 이 상황에서 반력은 어떻게 되는가? 반력 계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길이는 5니까는 여기 우리 환산해주면 8 곱하기 5에서 8 곱하기 5는 4E.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평력은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1이라는 게 있어서 수평력이 있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력 없어요. 바뀔 때. 그죠? 그래서 여기 제로고 여기 당연히 우리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는 롤러. 그죠? 롤러니까 수평 반력 없죠. 그러면은 수직만 있는데 수직은 여러분들이 모먼트 평형을 계산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점에서 모먼트를 취해보면 되죠. 그죠? 여기 길이 중앙이잖아요. 중앙. 그죠? 중앙이고 40이면 그러면 이쪽 어떻게 돼요? 길이가 2배잖아요. 요거의 2배. 여기는 길이가 2.5m고 여기는 5m. 모먼트 암의 길이는 그렇고 그러면 이거 40이라는 힘의 반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죠? 그럼 왼쪽에 대한 거는 당연히 40 마이너스 20이 왼쪽에 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력이 다 계산이 되고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또
밴딩 모먼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밴딩 모먼트는 이렇게 등분파 중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2차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2차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밴딩 모먼트인 경우에는 2차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2차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한번 산정합니다.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x1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중은 이만큼 역시 8kN/m로 내려오고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길이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면 8 곱하기 x1 이렇게 8 곱하기 x1. 그러면 요 커팅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의 우리가 밴딩 모먼트 mx1은 어떻게 되는가? 이쪽 끝에서 반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이죠. 그죠? 그래서 20이 이쪽에서 반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x1. 그래서 20 곱하기 x1. 그 다음에 8x1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길이는 x1의 중간. 여기가 2분의 x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x1이 되니까 2분의 x1 그 다음에 8x1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x1 마이너스 4x1의 제곱 이런 포물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밴딩 모먼트 여기 이쪽의 밴딩 모먼트는 20x1 마이너스 4x1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x1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x1이 5가 들어가면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mx1 자, 이 수직으로 솟아있는 이 부재의 모먼트는 간단합니다. 0입니다. 0. 왜냐하면 이 지금 이쪽에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자유물체들을 뭐 생각을 해보면은 x2라는 게 이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임의의 커팅을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의 자유물체도에는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돼요? 20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밴딩 모먼트 mx2는 얼마가 됩니까? 0. 그죠? 맞먹을 힘이 없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mx2는 얼마다? 제로예요. 그래서 사실 0, 0, 0, 0, 0 해서 이 끝에 제로, 이거랑 일체이죠? 여기도 제로입니다. 제로. 둘 다 제로다. 그래서 식이 여기가 제로가 나오니까 사실 반갑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처진 계산할 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스텝은 이제 처짐 계산하는 거죠. 처짐 계산. 그럼 처짐 중에 우리 델타 AP. AP에서 수평 처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를 커팅을 했기 때문에 수평 처짐. 수평 A점에서 P라는 게 이제 하중에 의한, 즉, 이 팔에 의한 수평 처짐은 얼마인가? 그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부재는 0부터 5까지, 길이가 0부터 5까지죠. 5까지고 이 i는 컨스턴트니까 그냥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mx 그 다음에 small mx1 그죠? dx1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또 0부터 4까지 우리가 이 아래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mx1이 어차피 mx2든 여기서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0 곱하기 mx2 dx2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
EI.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뭐가 돼요? 제로. 그죠? 0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된다. 그래서 요 칙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mx1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여기 있죠. 큰 mx1. 그 다음 조그만 mx는 여기 있죠. 5분의 4 mx1.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우리가 2i분의 1, 그 다음에 쳐주면 0부터 5까지 우리 스몰 mx1부터 먼저 적으면 여기 스몰 mx1이고요. 그 다음 라지 mx1을 적으면은 이 식입니다. 20x1 마이너스 4x1의 제곱 dx1.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을 수행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166.7 over 2i. 그래서 적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이 수평으로 쳐진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뭐에 의해서 대한 거냐? 이거는 델타 AP라는 뜻은 하중에 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deflection by real load.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건 deflection by 뭡니까? 뭐에 의한 거? redundant. 그죠? 그래서 redundant. 네 번째 우리가 deflection by 우리가 redundant. 근데 redundant인데 우리가 이 방법을 쓸 때 어떤 하나의 좀 기술을 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을 먼저 이 처준 계산할 때는 redundant x가 1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일 때. 왜 그러냐? 유니트 로드를 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x라는 거 이 유니트 로드 방향이랑 똑같이 가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1일 때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x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짜 리던단트 x가 가해질 때 처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 즉 어떤 힘을 1을 가했을 때 나오는 처짐은 우리가 x라는 걸 가했을 때 나오는 처짐은 뭐예요? x분의 1이에요. 즉 우리가 x라는 힘을 가하면 그냥 1 가했을 때 나온 처짐 양 곱하기 x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거를 이런 거는 조그만 이런 델타를 썼죠. 그래서 ax x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혼돈을 할 수 있어요. 스몰 x는 좌표였죠. 여기 좌표. 스몰 x1, x2. 라지 x는 뭡니까? 라지 x 이렇게 고딕으로 딱 제가 고딕체로 쓰는 라지 x는 리던던트예요. 여러분이 그 좌표랑 이런 거랑 혼돈을 잠깐 하는 학생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혼돈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2i분의 어떻게 됩니까? 식은 우리가 mx 곱하기 mx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죠? dx. 근데 우리 두 개니까 x1, x2가 있죠. 그래서 x1, x2를 각각 해주면은 우리 이렇게 이거로부터 계산할 때 2i는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컨스탄트니까 이 수평부재, 수직부재. 그래서 2i는 왼쪽으로 옮기고 여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mx 2배니까 5분의 4 x1 제곱 dx1. 그죠? 그게 위의 부재에 대한 거예요. 요거만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2배. 그 다음에 요 수평, 수직 부재에 대해서는 요거의 2배. 그죠? 그래서 플러스 구간은 0부터 4, 수직 구간 0부터 4 길이가, 그죠? 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x2의 제곱 d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분을 해서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48.0 이렇게 됩니다. 이 i는 여기 이제 옮겨놨죠. 이미 이 i는 4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컴패터빌리티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됩니까? 컴패터빌리티는 여기서 구한 디플렉션하고 여기서 구한 디플렉션의
합이 0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이 라운드처럼 세 있는 델타 AX라는 건 뭐냐면은 X가 1일 때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X는 1이 아니죠. 실제로는 모르는 값입니다. 근데 1일 때를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X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컴패터빌리티 식은 이제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했으니까. 자, 마지막에 단계로서 compatibility equation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델타 AP 플러스 델타 AX는 0 돼야 되는데 이 델타 AX를 우리가 여기서 이런 동그란 델타 이것도 델타라고 있죠. AX 이렇게 했고 여기다 곱하기 X를 해줘야 리던던트를 해야 실제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려고? 요 계산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델타 AX 분의 델타 AP. 델타 AX는 여기 2i분의 이거죠. 그죠? 2i분의 48.0.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AP는 2i분의 166.7. 그래서 2i, 2i는 서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47 단위는 킬로 뉴턴. 이거는 폴스니까 이제 힘이 단위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단위가. 자, 그래서 이 리던던트가 계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마이너스 기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기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 이쪽에 리던던트 아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를 커팅을 하고 리던던트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X를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근데 마이너스라는 뜻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작용한다. 그죠? 마이너스는. 자,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하중으로 바꾼 겁니까? 사실 이 A점 G점에서의 뭐예요? 반력입니다. 반력. 그래서 A점 G점에서 반력을 알게 된 거예요. 방향은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3.47이다.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 원래 가정했던 방향으로도 얘기를 굳이 그 방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마이너스 3.47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뭘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반력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반력은 뭐 우리 이미 하나의 반력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반력의 개수가 몇 개 됐습니까? 이제 원래 4개였다가 3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어떻게 한다? 자, 리액션을 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원래 이제 이게 문제에 나왔던 이 스트럭처죠. 커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원래 문제는 이게였고 여기가 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반력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 힘을 우리 뭐 이제 환산을 집중 하중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40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은 자, 여기는 이쪽으로 힘 X 나왔죠? 3.47.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수평 반력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자동으로 3.47 되겠죠? 왜냐하면 수평력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X가 여기 더해졌으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3.47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모먼트를 여러분들이 여기 C점에서 모먼트를 취해 보시면 우리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해서 모먼트 평형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40이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40. 왜냐면은 반시계를 플러스 했는데 40은 시계 방향이죠? 그럼 이 길이는 2.5. 그래서 2.5. 그 다음에 또 힘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반력이 여기 우리 구하려고 그러는 반력이 여기 있죠. 그죠? 반력이 있습니다. 이 반력을 우리가 VA라고 그러면
이 VA에 의한 것은 우리가 VA 곱하기 거리는 5.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향이? 반시계 방향. 크로스. 자, 그 다음에 3.47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또 모먼트를 발생을 시켜요. 왜냐면 두 개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47 곱하기 거리는 얼마다? 4. 이 거리가 4죠. 4니까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0 하면은 여러분이 이 V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A 즉 A점에 우리가 수직 반력은 계산하시면 22.8kN. 그러면 C점에서 수직 반력이 있죠. 수직 반력은 뭡니까? 40에서 여기 있는 22.8을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VC는 40 마이너스 VA는 우리가 17.2kN. 17.2kN. 그래서 우리 뭐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 윗방향.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정확히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뭐 방향 표시를 여기다가 마지막에 답을 또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은 여러분이 뭐 이쪽에다 방향 표시는 안 해줘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직관적으로 나온다고 했지만 우리 정식으로 할 때는 쓰죠. 그래서 HC는 3.47 우리가 어떤 방향?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 특히 Unit Load Method를 사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같은 문제를 우리 Least Work Method를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리스트 워크를 써서 푼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리스트 워크 메소드 또는 메소드 오브 리스트 워크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은 앞에 방법은 유니트 로드를 써서 뭐 문제를 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문제를 풀 때 모먼트를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했어요. 각각. 그 무슨 소리냐면은 모먼트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모먼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라지 mx, 스몰 mx. 이거는 뭐에 의해서? 유니트 로드. 이거는 지금 우리가 Consistent Deformation 메소드를 다시 뽑는 겁니다. 이게 Consistent Deformation 메소드에서는 mx, 유니트 로드에 의한 mx. 이 mx는 뭐였습니까? 그때 실제 로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mx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얼 로드.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m은 제로, m은 제로입니다. 유니트 로드는 제로입니다. 이 스몰 m이 물론 제로죠. 유니트 로드가 제로니까. 그래서 리얼 로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니트 로드 그걸 제로. 그 다음에 x도 제로. 그러니까 부정정력도 제로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트 로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리얼 로드는 안 해요. 제로. 그죠? 리얼, 그렇게 했죠? 우리가 유니트 로드를 가할 때는 리얼 로드는 없고 유니트 로드만 가고, 리얼 로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니트 로드 제로고, 그 다음에 유니트 로드를 이용을 했죠? 이용한 우리 부정정력, 리던던트. 또 제로.
리던던트도 제로. 둘 다 우리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리스트 워크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하질 않고 두 개 각각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점을 혼동을 하는데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리스트 워크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하중하고 그 다음에 부정경력을 동시에 놓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모먼트를 구하는데 그땐 그냥 라지 mx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 리얼 로드도 나오고 들어가고 플러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리던던트가 들어갑니다. 뭐 여기서 x라고 아까 썼으니까 똑같은 x라고 리얼 로드 8kN 여기 있는 거 들어가고 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우리 똑같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왜냐면 force 메소드 그룹이라고 그랬죠. 둘 다 consistent deformation 메소드, 리스트 워크 메소드. 전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만드는 거 똑같고 리던던트 도입하는 거 똑같습니다. 같어요. 처짐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적합 조건, compatibility equation을 적용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리스트 워크 메소드에서는 우리가 쓰는 거는 카스텔리아노의 세컨드 테오름 제2정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mx 계산만이 필요하고 그 mx 계산에 당연히 리얼 로드와 리던던트가 다 들어간다. 즉 여기에 우리가 이쪽으로 힘 x 이렇게 됐죠. 힘을 이쪽으로 당기는 거. 이거와 여기 있는 8kN per 미터 이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의 mx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mx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m은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이 스몰 x도 있지만, 그죠? 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이 부정정력도 우리 모먼트 계산에 포함된 식이 나올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어때요? 우리가 라지 mx든 스몰 mx든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부정정 리던던트를 집어넣지 않았죠. 그죠?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AP 플러스 델타 AX 그리고 바깥에 X 부정정력이 있고 제로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에. 왜냐? 따로따로 이렇게 유니트 로드 개념을 우리 리스트 워크 메소드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쓸 거는 뭡니까?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에서 우리가 리던던트를 미분해주면 그 부분의 처짐인데 그거는 우리가 컴패터빌리티에서 0이죠. 그죠? 0. 이 식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U는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죠. 스트레인 에너지고 스트레인 에너지의 빔에 대한 또 이렇게 빔이 수평 수직 꺾여져 있는 이런 프레임에 대한 식은 모먼트가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모먼트는 이 모먼트가 되겠다. 우리가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은 자,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모먼트를 구하는데 그때 리얼 로드 진짜 이 8kN이라는 하중과 그 다음에 리던던트를 다 집어넣는다.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푼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반력을 계산하는데 반력이 앞에 거랑 좀 틀려요. 계산하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오른쪽 역시 똑같이 앞에 방법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롤러로 만들고 여기다 X라는 걸 두고 이게 똑같아요. 앞에 우리가 consistent deformation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하중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8 우리가 따라서 길이 합치면 우리 반력 계산할 때는 8 곱하기 5 해서 40이 되겠죠. 그죠? 8 곱하기 5 하면 40입니다. 집중 하중으로 바꾸면은 이 분포 하중이 40이라는 것이 됐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력을 직접 계산, 두 개를 다 놓고 반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VA, VC, HC. 그죠? 두 개 동시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먼트 평형 MC점에서, C점이 바로 왼쪽이 이 지점이죠. 이 C점에서 모먼트 평형을 생각을 하자. 그리고 반식의 방향을 여전히 플러스로 해서 우리가 C점에서 모먼트 합은 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40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곱할 길이는 2.5. 그죠? 요 거리가 2.5지요. 방향은 마이너스, 왜냐면 시계 방향이니까 40은.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x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x 곱하기 거리는 4. 거리가, 요 거리는 4죠. 문제가 4m죠. 자, 여기서 하나, 아까는 이상하다. 이거 반대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를 넣고 이쪽 방향 곱하기 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었지만 지금은 x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모르잖아요. 아직 가정을. 우리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가정을 x도 했으니까 이러한 x라면 뭡니까? 모먼트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서 플러스로 내가 하겠다 그랬으니까 플러스로 놔두시면 됩니다. 플러스 VA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시계 방향. 거리는 이것도 4. 거리참 5. 는 제로. x는 여기 거리고 VA는 여기 간의 거리죠. 모멘텀. 그러니까는 5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VA가 나오는데 당연히 뭐예요? x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x가 미지수로. 그죠? 저 미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VA 이 식을 계산하는데 당연히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마이너스 5분의 4 x. 그 다음 VC는 우리 수 직력 간의 평형이니까 VA 더하기 VC는 40. 이거로부터 VC는 40 마이너스 VA니까 또 여기도 x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 플러스 5분의 4 x. HC는 수평이니까 x랑 맞먹어야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x. 그래서 모든 반력이 이제 x가 포함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모먼트 계산되죠. mx를. 자, 이 방법에서는 mx는 뭐예요? 이 하중과 x가 즉 부정정력이 다 있는 상태에서 모먼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부분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mx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만큼 우리가 왔을 때 자유물체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하십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 좌표는 x1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x1이라고 유지하겠습니다. 수평 부재의 좌표는 x1. 수평 수직 따로 우리가 x를 도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부재가 이만큼 갔을 때 여기서 자유물체도는 얼마인가? 요 8kN/m라는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데 길이가 다르죠. 길이가 뭡니까? 이제 x1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합력은 뭡니까? 우리가 8x1.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요거의 길이는 x1의 반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끝에 요 단면, 요 임의 위치에서 임의 위치,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모먼트가 얼마인가? x1이 얼마인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왼쪽에 있는 수평력은 모먼트를 발생을 안 시킵니다. 그죠? 수직력만 모먼트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수직력은 뭡니까? 여기 VC는 20 플러스 5분의 4 x. 자, 이 x는 부정정력 x입니다. 여러분 스몰 x1, x2가 아니고 주의하세요.
그러면 mx는 우리가 모먼트 평형을 쓰면은 결국 vc 그리고 길이 x1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맞먹게 되는 mx를 우리가 플러스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돌려는 게 이퀄 사인 지나서 우리가 플러스 값이 되겠죠. 왜 지나갔으니까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됐다. 또는 이거랑 맞먹는 우리가 모먼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럼 8x1은 맞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mx를 돌게 해줘. 빼줘야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1 그게 거리고 그 다음에 크기는 8x1 이거야 모먼트고 우리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20x1 플러스 5분의 4 그러니까 x1 그 다음에 x 이 x는 뭡니까? 리던던트 그죠? 리던던트가 되겠습니다. x는 리던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1 제곱 이게 이제 이 식을 정리한 거예요. VC를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딱 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x1에 대해서 이 x는 리던던트니까 그 길이랑 상관없죠. 길이는 뭐예요? 여기는 x1이잖아. 그죠? x1, x1.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x1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로 되는데 이렇게 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이 이 식이 됩니다. 즉 우리가 mx1은 20x1 플러스 5분의 4 x1의 x 마이너스 4x1의 제곱 이게 여기 모먼트가 됩니다. 밑에 이 수직 모먼트는 좀 간단해요. 이거보다 이거 포물선이 분포화 중에 있기 때문에 포물선인데 밑에는 뭐냐면은 이 발생시키는 힘은 모먼트를 발생시키는 힘은 요 리던던트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밑에 있는 좌표는 x2라고 잡으면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플러스로 뭐 하는 거는 우리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방향을 우리가 mx2 플러스 방향으로 보자. 뭐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 이쪽 방향에서 보느냐 틀린데 우리는 뭐 이쪽 방향에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 이렇게 구부니까 밴딩 모먼트의 플러스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x 이 VA는 절대 모먼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밴딩 모먼트를 그래서 x가 여기 단면에 대해서 모먼트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것이고 그러면 길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mx2는 x 곱하기 x2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던던트 폴스 x2는 뭐예요? 좌표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식을 쓰면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칠판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문제를 간략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기계적인 계산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자 우리 식이 딱 2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건 뭐냐? 카스틸리아노 세컨드 테오렘에 의해서 스트레인 에너지를 뭘로? 이 x는 부정정력이에요. 부정정력으로 미분해주면 제로다. 왜? 여기 a에서 처짐이 계산이 되게 돼 있죠. 원래 이거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근데 처짐 없잖아요. 꽉 잡혀 있으니까. 수평 처짐 없으니까 0. 그 뜻이죠.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u가 스트레인 에너지가 모먼트인 경우에는 어떻다? 여러분 알죠? u는 2분의 1 그러니까 2i mx 제곱 dx 근데 이거를 미분해주면 이거로부터 어떻게 된다? 결국 2분의 1 또 2 이렇게 나와서 서로 캔슬이 되고 2i분의 어떻게 된다? m하고 m을 이 안에서 x로 미분해줘. 이 x는 뭘로 미분해주는 거다? 원래 카스텔리아노가 이게 힘으로 미분해주는 리던던트다. 그죠? 이거 좌표로 미분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혼돈하지 말라고 같은 기호를 써서 여러분들이 자꾸 신경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계산을 위해서 이게 0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계산해야 될 양은 뭡니까? 이 i는 컨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그죠? m하고 m을 우리가 리던던트로 미분해준 두 가지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표로 뭐 여러분이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두 개니까 여기서 간단히 하면은 이 i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곱해서 바깥 이렇게 내보내도 돼요. 그럼 이 i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 i 이렇게 해서 계산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 수평부재 0부터 5까지 x1이죠. 저렇게 봐. 여기 있는 건 20x1 플러스 5분의 4 x1 x 마이너스 4x1 제곱.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 미분해 준 값이죠. 이거 미분해 준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미분해 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라운드 m, 라운드 x로 미분해 주는 거예요. x. 이 x1으로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리던던트로 미분해 줘요. 아, 왜 헷갈리게 그렇게 x하고 x1 썼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학생들이 이거를 뭐 내가 r로 쓰고 뭐로 쓰고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항상 혼돈해서 요 x로 미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라 그거죠. 이 x1과 이 x는 다른 거다. 리던던트다 이 x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던던트로 미분을 한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라. 편미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x 없죠? 여기도 x 없잖아요. 이 리던던트 x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미분해주면 뭐만 남습니까? 요 x만 남습니다. 딱 간단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미분을 해주면 여기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계수가 이 좌표 x2예요. x2.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이 요로 들어가야 되죠. 미분해주면. 그래서 5분의 4 우리가 x1 그래서 dx1 그 다음에 아래 거 0부터 4까지 그죠? 아래 거는 우리가 x2 그 다음에 여기 또 x2 그래서 dx2 이렇게 그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A점에서 처짐인데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원래 스트럭처가 여기 처짐 어깨 딱 잡아놨잖아요. 0 이렇게 된다. 자, 이거로부터 계산을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적분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48x 플러스 166.67은 0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3.47 kW. 그래서 앞의 방법,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로 계산한 방법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자, 여기 이 방법인 적분을 할 때 뭔가 조금 더 여기 앞의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아래 게 뭐 0이 곱해지는 바람에 아래 건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 예제에서 우리는 수평부재와 아래 거인 수직부재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적분이 뭐 3차 함수의 적분이 됐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그런데 이 방법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부정경력이 계산된 다음에 우리가 반력을 계산할 때 이미 반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놨어요. 뭐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앞에 Consistent Deformation Method는 따로따로 있잖아요. 뭐냐면은 실제 하중에 의한 우리 처짐. 그러면서 반력 계산을 했죠, 그때. 그 다음에 유니트 로드에 의한 처짐 하면서 또 유니트 로드에 의한 반력 계산했어요.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리던던트 포스가 알려진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또 x에다 그 값 넣고 두 개의 그 반력을 더해도 돼요. 처음 우리 컨시스턴트 디포메이션 메소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같이 다시 모멘트 평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 필기를 쭉쭉 하셨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반력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 문제 우리 여기 뭐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반력이 그러니까
3.47 그래서 계산이 이제 된 거잖아요. 이렇게 3.47 이게 수평 반력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수직 반력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VA는 20-5분의 4 리던던트 X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으로 수평 반력은 뭐냐 같자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수직 반력은 얼마다? VA는 20 여기는 참 우리가 VC는 플러스 X였습니다. 20-5분의 4 X 그죠? VA는 이렇게 됐고 VC점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A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하중이죠. 이게 평형 상태인 겁니다. 이제 평형 상태. 평형 상태. 그러면 우리가 X를 이미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는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이것도 똑같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똑같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에서 이미 반력 계산했죠. 그와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요거 X 여기다가 대입해서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리스트 워크 메소드를 쓰면은 반력 계산할 때 이미 뭐예요?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다가 우리가 실제 하중과 그 다음에 X라고 우리가 놨던 부정적력을 다 놓고서 반력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X를 여기다 대입하면 반력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같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또 혼동하지 말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혼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라 그러면은 그 주어진 방법으로 잘 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